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 새로운 태양이 밝았습니다. 김종문 전도서의 세상클릭TV 월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한 폐렴이 아직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이 지금 또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리가 그동안 여러가지 이슈가 되었던 사항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문제, 또 국방 안보에 대한 문제가 좀 등한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우한 폐렴을 잠시 뒤로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잊혀져 버릴 수 있는, 또 소홀히 할 수 있는 안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안보나 국방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경제, 사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안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라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생각하고 방송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비핵화 협상이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모두가 다 실패했죠. 국민들은 실패할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고집스럽게도 비핵화 문제를 문재인 정부는 운전대를 잡고 이끌어 봤는데 모두가 실패했고, 또 군사 합의조차도 스스로가 우리는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만 상대인 북한이 허물어뜨리고 미사일을 계속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마저도 불상체라고 이렇게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이런 안일함이 국민들로 하여금 안보와 국방에 더욱더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미북 간에 한국을 제외한, 문재인을 제외한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에 들어갔지만 이것 또한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를 포기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것이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봉착되어가는 비핵화 합의가 있는 와중에 이란이 지난달 미국 군사기지를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일이죠. 미국의 정책은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자국민을 공격하거나 자국의 영토를 공격할 경우 가차없이 보복을 가해왔던 것이 미국의 대외 정책이었습니다. 도끼 만행 사태 때도 그랬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에 억류되었던 또는 전사했던 유해를 발굴해서 찾아오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 북한에 억류되었던 자국민을 국내로 데려오는 인권적인 차원의 미국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이란이 자국 군사시설을 공격했는데도 왜 응징을 하지 않았을까요? 전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두 군데의 전쟁을 치르기에는 능력은 됩니다만 자국의 여론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트럼프가 탄핵까지 하원에서 통과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면 더욱더 조심스럽다 봐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란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군사적인 위협이 이란보다는
북한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트럼프의 자존심을 짓밟을 때까지 짓밟았던 김정은이가 언제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란을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이 기회다 하고 또 다른 도발을 감행했을 때 미국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그런 공격을 해와도 더 위협적인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서 보류하고 연계한 것이 아닌가. 포기한 건 아닙니다. 연계하고 보류한 것이 아닌가. 전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이 이제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죠. 미국의 막강한 군사적 자산이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몰려오고 있고 초강력 군사장비들이 태평양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와해된 상황에서 한미 군사 훈련도 중단된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하기에는 군사장비를 일부는 하겠습니다만 한국에 입국하기에는 여러가지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죠. 문재인 정부가 어떤 군사정보를 북한에 넘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는 군사적 정보도 교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오키나와로 집중을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우한폐렴으로 여기에 몰두할 때 안보와 국방의 문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김정은이와 시진핑이 그냥 넘어갈 일은 만무하겠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그에 대한 대비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 문재인 좌파 정부의 정책은 대외 정책은 이렇지 않습니까? 반미 친중 정책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냉전 시대가 끝나고 중국을 철저히 응징해 왔는데 응징 대상인 중국을 향해서 우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의식하지 않고 친중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중국이 그 발생지가 미국이라고 덮어씌우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미국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확장되어가는 중국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한폐렴은 그들에게 도발의 적기라고 판단 내릴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는 4.15 총선이 앞에 있고 미국도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런 선거에 그들이 개입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분명히 개입을 할 겁니다. 그동안 사이버 테러를 일삼아왔던 중국과 북한이 이번에 그냥 이 절호의 찬스를 그냥 넘기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이런 여러가지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민의 군사기지를 공격한 이란을 재공격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 북한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황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전문가보다도 국민들이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제주 해군 기지에 민간인이 침투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이라고 굳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간첩이 또는 북한에서 난파한 무장 괴한이 해군 기지를 침투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미동맹 문제가 와해되고 일본과의 지소미아 정보 교환이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외적인 정보를 협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방부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방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국민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좌파 정부의 대북 정책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운전대를 자처했던 문재인이가 아직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미 미국과 북한은 그리고 국제사회는 운전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지금 좌파 정권은 오로지 중국만을 바라보고 있고 김정은이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 얘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지 국가를 지킬 정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번 우한폐렴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이 우한폐렴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보와 국방의 문제입니다. 우한폐렴이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안보와 국방에 대한 문제는 한번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면 체제가 전복되고 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국방과 안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베트남의 경우를 잘 봤습니다. 그 외에 공산국가가 존재할 그 당시 이 지구상에서 이름조차 없어져 버린 나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지금 좌파 정권의 형태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북한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전문가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국가 안보는 생각보다 더더욱 시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한폐렴으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것이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 시기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국방 안보의 문제도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헌법 개정까지
이렇게 기습적으로 상정한 발의한 이 정부를 제대로 응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